네, 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죠. 또 5시간 후에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결과 또 그리고 더불어 윤리위 처분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네. 먼저 그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 인용이 돼서 이번에도 인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상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뭐 이번에 상반된 결과 기각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먼저 저희가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진짜 5개월 됐거든요. 그동안 당이 네.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국민들에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야 이제 사실은 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지도부가 출범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차 때는 오히려 좀 저희 당이 좀 낙관했었다고 할까? 사실 그렇게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랬다가 막상 기각이 되니까 저희 당도 소위 말해서 멘붕이었죠. 예. 그때 인용됐었을 때. 예. 네, 인용됐을 때. 네. 그래서 2차 때도 또 인용될까 봐 사실은 그 절차적 하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법원에 가서 저희 입장을 소명하고 할 때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도 개진을 하고 당이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도 네.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정도에는 예. 사실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었죠. 아, 그랬나요? 네, 당내에서는.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예. 이제 표시는 안 하고 있었지만, 예. 왜냐면은 사실 이번에 그 인용이 돼버리면, 예. 국민의힘은 이제 사실상 지도부를 다시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재앙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마련에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예. 성실히 소명에 임해서 네. 어쨌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당원 개정을 통해서 지금 네. 당이 비상 상황이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원 개정을 한 것이 또 한 부분이 됐었겠죠?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연수였죠. 지난번 애초에 당원 당규에 저희 비상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네. 대해서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5분 중에 4분이 사퇴를 하면 당이 비상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당원 당규를 저희가 고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일종의 당원들의 대기구이기 때문에 네. 당원의 80%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한 거부권을 표시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원 개정 이게 당시에도 그 대표의 권리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비상 상황이 예. 계속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네. 식으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은 당이 자동적으로 비상 상황이 되고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결국 그게 지도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한편에서는 뭐 쿠데타 입법이다 이런 말씀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상 그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가 6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중에 이제 대표를 빼고 5분 중에 4분이 사퇴를 하면 대표를 얼마든지 가를 수도 있다. 최고위에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진다. 그렇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쿠데타 입법이라고 한쪽에서 비난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원들은 거의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선출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입지도 본인의 호불호에 의해서 당대표를 갈아치우고 이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분 중에 4분이 사퇴하면 예. 당원들의 80%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당원의 80%가 정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원의 80%가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했다. 또 신임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우리 정당 사이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도 이런 법이 적용되는 일은 저는 예. 없기를 바라요. 예, 예. 어쨌든 뭐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정도면은 그게 당심을 꼭 반영을 해서 비상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뭐 굳이 네네, 뭐 쿠데타 뭐 이런 걸 운운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당심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네, 이거 뭐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 예, 예. 예전에 알겠습니다. 이제 군사 쿠데타들은 국민의 마음하고 상관이 없었잖아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네. 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년 이 당원권 정지가 1년 더 연장이 됐는데요. 징계 수위 뭐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일단 당원들은 네. 저희 이제 열성 당원들은 그 이한이 그 위원장한테 막 불만도 엄청 쏟아졌어요. 왜 증명을 하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일각에서는 또 강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체 당심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제명으로 갔었어야 된다라는 당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당심이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간에서 그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뭐 양도 구육이라든가 이런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고 예. 그것이 당원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거든요. 예. 또한 그 대표가 당 대표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6차례나 내는 경우는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예. 예. 그런 이제 그 당에 그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당 지도께서 당에 기여한 바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정당 청문회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이건 저의 판단이고 예, 예. 사실 윤리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 예. 잘 모르시는데 예. 윤리위원들은 전부 비당원이세요. 그렇군요. 예. 당원들이 아니세요. 이양희 위원장도 당원이 아니세요. 예, 예. 지금 당 내에서는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히 그것을 소화를 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의 판단이에요, 이것은. 예, 예, 예. 네. 근데 이 징계가 풀리는 시점이 좀 묘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1월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2024년은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을 겨냥을 해서 발묶기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1차 때보다 2차 징계 때는 그 수위가 더 높아질 수뿐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1차 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탈당 권유라든가 징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1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정치적 고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들의
그 회의 결과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1차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징계나 탈당 권유나 사실상 같은 결과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뭐 그 저희들 징계의 권한도 있지만 그 다른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 말씀하듯이 뭐 표현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고 정말 본인의 역량에 따르면 예. 총선 때 공천을 그 직전에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단정적으로 예. 말씀할 수는 없죠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저 징계가 뭐 비교적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비윤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옹졸한 정치 보복이다라고도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 그냥 뭐 이제 돌을 쳐서 복귀를 해보면, 네. 여하튼 그 처음에 당대표의 그 징계가 있을 때는 이제 성상납이라는 의혹에 네. 대한 그 분명한 의도, 그 메시지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경찰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7억에 대한 네. 그것도 7억의 각서를 써준 것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은 이제 유일 결정과는 다르게 경찰의 사법적 판단이 또 함께 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소위 말씀드려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하튼 그 함께 바른미래당도 참여하고 네. 유승민 계라고 뭐 소위 말씀드리면 뭐 범유승민계에 속하는 의원님들이 좀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정치적 이해가 좀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준석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입지도 당내에서 좀 약화될 수뿐이 없거든요. 예, 예. 약화될 네. 수밖에 없다. 예. 이 전 네. 대표가 어제 이제 더 외롭고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 이후에 더 외롭고 네. 고독하게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윤리위 네. 징계 결정이 추가가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윤리가 추가 징계하면은 가처분을 다시 또 걸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네. 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그분의 그 자료를 보면 바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번에 그 가처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지 않았었나. 근데 막상 본인의 정치적 퇴로가 네. 거의 막힐 수도 있는 네. 그런 법원의 결정과 윤리의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 본인이. 예, 본인이 극복해야 그러면은 된다. 예. 네, 여기다가 더 붙여서 또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당 행위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하면 정말 퇴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실제로 나가서 뭐 정당을 만든다, 신당을 창당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당원권이 정지가 된 것이지 탈당을 뭐 권유한 거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동안 본인이 좀 더 성숙되고 네.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당을 위한 행위 같은 것들을 좀 네. 하시면 그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신당을 창당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그거는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얘기고 그는 역선택 그 조항도 그러니까 역선택하시는 분들의 네. 답변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예, 예. 막상 신당을 창당을 하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가면요. 저는 5%도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점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전 잘 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윤리위에 1년 추가 징계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이제 결국 이 전 대표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그건 본인의 판단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이 전 대표께서 어떻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비대위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죠. 이제 안건을 이제 김석기 사무총장이 안건을 제의를 했고요. 예. 그 13일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또 가처분을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 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은 당원도 아니고 해서 이분들 전부 다 나가버리면 새로 당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예. 비대위 그러니까 윤리위를 구성을 해야 되고 예.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가 이 건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비대위조차도 저희의 운명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기를 연장해 놓지 않으면 예. 윤리위도 그냥 해체되는 상황이에요. 예. 윤리위도 공정분해되죠. 예. 그 윤리위 그 임기를 1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윤리위를 1년 연장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지도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 질문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 자체가 뭐 1년 당원권 정지이긴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뜻에서의 그 징계 아니었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완전히 제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